나는 40대 남자이다. 새로운 기회는 새로운 만남을 갖게 한다. 요즘 동호회에서 만난 예쁜 누님과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연년생 남매를 낳아 키우고 있다. 아이들에게 손이 가지 않을 시기가 오니 몸이 좀 편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자 주말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는 일이 많아졌다. 애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지 않아도 되니 솔직히 너무 편해졌다. 내 친구들은 나보다 늦게 결혼해서 아이들이 어린 편이다.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재수 씨 눈치가 보이니 황금 같은 주말에 약속 잡기가 예안하니 그동안 구상했던 등산을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취미 생활에 큰 돈을 쓰는 것을 싫어한다. 등산 스틱, 바람막이 정도 이외에는 지출할 일이 없다. 등산 바지와 쿨맥스 티셔츠도 적당한 선에서 구입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젊은 층이 많다. 아파트 앱을 보니 등산 모임이 생겼고 회원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동네 사람들과 등산을 다닐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첫 모임은 집 근처 산이었다. 아파트 정문 앞에 모여 출발했고 오랜만에 유산소 운동을 하니 몸이 많이 가벼워졌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대단지인데 같은 라인에 사는 주민 몇 명과 인사를 하고 지냈다. 간혹 아이들의 부모를 보게 되면 눈인사를 할 뿐이었다. 매주 등산 동호회 모임을 나가다 보니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고 그 중에 내가 하는 일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분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등산을 다닌 지 1년이 지나니 안면을 익힌 주민도 많아졌다. 와이프도 살을 빼야 한다고 몇 번 따라 나오기도 했다. 등산 동호회는 점점 커졌고 버스를 대절해서 먼 지역에 있는 산에 다녀오기도 했다. 애들 위주로 살다가 내 시간을 보내니 강전된 배터리가 충전되는 것 같았다. 산마다 다른 매력이 있고 숨을 헐떡거리며 정상에 오르는 기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등산의 별미는 하산 후 회식에 있다. 기분 좋게 땀 흘리고 다 함께 식사를 하는 맛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등산 동호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다. 등산한 지 수십 년 된 어르신들도 있었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그들은 매우 건강해 보였다. 어떤 어르신은 뇌출혈 초기 진단을 받은 후 동네 뒷산을 다니다 보니 예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가 되었다며 등산의 효과를 홍보하고 다니느라 바빠 보였다. 한 번은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산에 올라갔다. 그때 다람쥐처럼 잽싼 여자분이 내 손을 잡아줬다. 그분은 우리 동호회 부회장이었다. 30대 초반부터 아이들과 산에 올랐고 지금은 혼자 다니고 있다고 했다. 아저씨는 왜 안 오시냐고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며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라며 재빨리 상황을 피해갔다. 나는 사실 부회장에게 마음이 생긴 지 오래됐다. 부회장을 보러 등산 모임에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데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부모님 댁에 갈 일을 제외하고 등산이 내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된 것도 부회장 때문이었다. 부회장은 조망만한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작고 아담한 몸매로 날렵하게 산을 오르는 모습, 자상하게 회원들을 챙기는 모습에 반했다. 육아 스트레스를 야식으로 푸느라 살이 쪄서 고민이라면서 쇼파와 한 몸을 이루는 와이프와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일주일간 휴가를 받았다. 그런데 마음에 품고 있던 부회장과 만날 기회가 생겼다. 아내는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집 근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내는 휴가 기간 동안 아이들이 차례로 집에 오면 간식을 챙겨주고 학원 시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봐달라고 했다. 나는 약속이 없는 날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시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그동안 미뤄둔 드라마 보기였다. 아내가 출근하자마자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소파와 한 몸이 되어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니 솔직히 짜증이 났다. 무시해버리려고 했지만 연속해서 벨이 울렸다. 월패드로 내다보니 산악회 부회장님이 아닌가. 간가운 마음에 문을 열어줬다. 그분은 가방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꺼내며 부엌으로 갔다. 어떤 일 하시는 분이냐고 물었더니 주방 후드 점검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우리 집인 줄 알고 오셨냐고 했는데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꼭대기층부터 내려오면서 초인종을 눌렀다고 했다. 그녀는 후드 점검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기름 진 필터를 꺼내 익숙하게 기름기를 닦았다.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라 후드 점검이라는 직업이 있냐고 물었더니 빙그레 웃으며 사실 세제를 팔고 있다고 했다. 과일 추출물 성분으로 만든 세제인데 찌든 때가 잘 빠지는 게 특징이라며 팜플렛을 꺼내 보여줬다. 적극적으로 상품 설명을 하는 모습에 열의가 느껴졌다. 회사 일에 치여집에 어떤 세제를 쓰는지 관심도 없던 내가 세제 설명을 듣고 있다니 참 웃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넘게 부회장님을 몰래 바라본 적이 많았던 터라 부회장님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세제를 풀세트로 구매했다. 그녀가 몇 동에 사는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같은 동 옆라인에 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세제를 써보고 소개 좀 부탁한다고 수줍게 말하고 집을 나갔다. 안 그래도 집에 세제가 많은데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한 박스나 주문했으니 나중에 잔소리 들을 게 뻔했다. 하지만 안면이 있는 사람이 영업일을 하는데 모른 채 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녀가 준 샘플 세제로 묵은 때를 벗겨 나가기 시작했다. 문틈, 손잡이, 욕실 수전 등이 반짝반짝해졌다. 며칠 뒤 본품이 택배로 왔고 그녀에게 전화가 왔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잘 써보겠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 되면 같이 밥 먹어요. 혹시 쭈꾸미 볶음 좋아해요? 잘하는 데 있거든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당장 내일 만날 수 있다며 그녀와 약속을 잡았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를 태우고 식당에 갔다. 그녀는 식사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꺼냈다. 2년 전에 남편이 암 투병한 지 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다. 결혼 생활 30년간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사이 좋게 지냈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에 있기가 힘들어 등산을 다닌다고 했다. 산에 오르면 남편이 있는 하늘나라와 가까워진 기분에 동네 산부터 시작해서 유명산들을 돌아다니게 되었다고 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얘기 나누고 오면 우울했던 마음이 나니 회복되니 일석이조라고 했다. 외동딸은 외국에서 살고 있어서 1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들다고 했다.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이 조금 있긴 하지만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면 자꾸 우울해져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평생 영업일은 처음이라고 했다. 며칠간 후드를 점검해 준다고 홍보를 하고 다녔지만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요즘 홈쇼핑에서도 세제를 많이 팔고 있고 사람들이 눈을 잘 열어주지 않아 제품 홍보하기가 힘든데 우연히 나를 만났고 사실 내가 첫 고객이라고 했다. 내 덕에 용기가 났다고 했다. 평생 남편이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갖다 줬는데 사회생활이 이렇게 힘들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고 하는데 그녀의 쓸쓸한 표정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면서 맥주를 마신 그녀는 볼이 빨개졌고 금세 혀가 꼬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많이 힘들어 보였다. 그녀는 원래 이러려고 만난 게 아닌데 오늘따라 너무 취했네요. 걷기 힘들어요. 라고 하며 내 어깨에 기댔다. 그녀를 태우고 집에 도착했지만 이미 잠이 든 상태였다. 가볍게 팔을 툭툭 치며 깨웠지만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잠시 기다렸다. 20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잠에서 깼고 집에 간다고 나섰다. 하지만 혼자 가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녀를 부축하고 집까지 데려다 줬다. 그녀는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것도 고마운데 잠깐 차 한 잔 마시고 가라며 내 손을 잡아 끌었다. 남녀 사이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던가. 그녀는 밀크티를 대접했고 그녀의 집을 둘러봤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은 그녀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지만 왠지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오늘 같이 있을 수 있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큰누님 같은 그녀와 함께 했다. 요즘도 그녀와 잘 만나고 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한 관계가 분명 맞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하다. 사실 와이프가 한 방에서 지내지만 등 돌리고 잔치 오래되었다. 등산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그녀를 만나고 있고 시간이 될 때마다 야외로 나가기도 한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이 있다는 게 이렇게 쫄깃할 줄 몰랐다. 그러니 그녀와의 만남이 더 설레는 게 사실이다.